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주차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수 없어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할 것도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물건을 사거나 사소한 일들을 선택할 때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선택해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대하고 한 번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할 때는 내가 전공한 업종인지 적성에 맞는지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 영원히 변치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취업이든 결혼이든 내가 포기해야 할 상황에 부딪혔을 때 포기를 결정을 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잊으려 해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이 가고 자꾸 생각이 난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인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도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표요금은 호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요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객실 요금을 표기해 놓은 것을 우리가 공표요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요금은 컴플리멘터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약자로서는 콤프라고 이렇게 호텔리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콤프는 호텔의 뭐 VIP라든지 단골 고객 뭐 이런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객실을 이야기를 할 때 콤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유즈는 호텔 직원들이 어떤 뭐 일이나 프로젝트나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호텔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일과 업무와 휴식 그리고 그 잠까지 잘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쓰는 객실을 스페셜 유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할인 요금은 단체 요금 할인, 그 다음에 비수기 때 고객들한테 객실을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을 하고요. 커머셜 레이트는 호텔의 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호텔과 관련된 이러한 기관이나 뭐 이런 다양한 회사 기업들에게 특별한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홀드룸 차지는 고객이 그 객실을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으로 인해서 그 객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그 객실 요금을 받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초과 요금은 그 고객이 체크아웃을 늦게 할 경우에 초과 요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우리 객실의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1시로 주로 이제 그 알고 있는데, 보통 뭐 1시간 정도, 12시 정도까지는 추가 요금 없이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면, 프론트 데스크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12시까지는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연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가 넘어서 객실 그 체크아웃 시간이 12시에서 한 15시, 3시 정도까지 체크아웃을 안 하면 객실 요금의 3분의 1을 추가 요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체크아웃을 안 하면 객실 요금의 2분의 1, 그 다음에 6시 이후부터는 모든 객실 요금을 받게 되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엑스트라 베드 같은 경우에, 엑스트라 베드는 원래 2명이 2인 1실이 사용을 하는데 1인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 14세 이하일 경우에는 엑스트라 베드를 공짜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추가 요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 요금은 어떤 사정이나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취소를 했을 때, 캔슬을 했을 때 그 약관에 맞게, 호텔의 약관에 맞게 취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미결정 요금은 객실에 투숙하는 고객이 호텔 직원이나 뭐 지배인, 뭐 이런 다양한 지인의 그 찬스를 쓰기 위해서, 나 어떤 지배인을 아는데 뭐 객실 요금을 할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인과의 그 연락이 돼서 할인에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면, 그대로 이제 연락이 되면 할인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당시, 체크인을 할 때 그 지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객실 그 요금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정 요금으로서 이제 남겨뒀다가 나중에 그 지인과의 통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확인이 되었을 때 결정이 되면, 그 지인의 결정이 나게 되면 할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결정 요금, 그러니까 그 객실 요금의 그 결정, 할인율이라든지 뭐 이런 할인 여부가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미결정 요금으로 남겨두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호텔에서 이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제 객실을 사용하고 난 뒤에 계산을 할 때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객실 키는, 객실 카드 키에는 객실 번호나 식별 가능한 숫자를 표시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코드를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키를 고객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객실과 관련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아웃을 할 때는 반드시 객실 키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키나 마스터 키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스트키 키 종류에는 게스트키는 고객이 체크인을 했을 때 받는 그 키인데, 그 고객이 투숙하는 고객의 객실만 열 수 있는 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마스터 키는 객실의 그 한 개의 층을 한 개 층의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한 개 층의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플로우 마스터 키인데, 이 플로우 마스터 키는 주로 이제 그 룸메이드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는 전 객실, 호텔에 있는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키를 이야기를 합니다. 호텔에 있는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키를 마스터 키고요. 그랜드 마스터 키는 호텔의 그 모든 객실 뿐만이 아니라 이중 잠금 장치까지 열 수가 있는 객실 키입니다. 그래서 이 키는 호텔에 한 개만 존재를 하고 관리는 총 지배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마스터 키는 함부로 사용을 할 수도 없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아주 비상시에만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될 때, 비상시에도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총지배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하고 난 뒤에 반드시 총지배인에게 반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목록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시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하우스키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은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객실 상품을 생산하는 부서로서 객실의 정비와 청소, 그리고 시설 비품의 유지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은 그 객실을 전적으로 담당을 해서 정비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시설 비품의 유지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호텔 객실 상품을 만드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에서 이렇게 객실 상품을 만들지 못하면은 고객에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실 하나를 팔지 못하면 그만큼 호텔 그 경영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개를 팔지 못하면 굉장히 호텔 그 경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우스키핑에서 객실 상품을 최상의 상태로 다시 만들어내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에 제공되는 각종 어메니티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체류하는 동안
쾌적한 환경 유지와 편안함을 제공을 하는 인적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은 고객이 체크인을 해서 객실에 투숙을 하고 있는 중간에는 최대한 그 객실 복도라든지 이렇게 최대한 고객을 접촉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고객들이 복도에서 뭐 떠든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고객이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필요할 경우 고객이 직원에게 하우스키핑으로 전화를 해서 뭐 수건이라든지 뭐 어메니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요청을 하기 이전에는 고객에게 뭐 이런 다른 불편함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과 편안함을 제공을 하는 인적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 상품은 정비가 완료가 되면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실 상품은 하우스키핑이 전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최고의 고객이 체크아웃하고 난 객실을 최대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청소가 조금 뭐 미비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불평불만이 바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상품을 다시 재생시키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객실은 고객의 편안함과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이 투숙하고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편안하게 집처럼 고객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의 그 생명과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생명을 지켜주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24시간 고객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의 기능을 보게 되면 하우스키핑은 고객에게 제공될 객실 상품을 생산을 하고 정비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로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뭐 많지는 않지만 호텔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면 객실 상품의 생산과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그 상품을 새로 만들어내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객실 내에 있는 이런 물품이나 또 시설 이런 것들이 낙후되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뭐 파손되거나 뭐 이런 객실에 있는 그 카펫, 바닥에 카펫 등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카펫은 안 좋은 이런 그 뭐 커피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얼룩이 져 있으면 그것을 청소할 때 발견을 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야 되고요. 그 다음 물품이 의자나 침대나 뭐 이런 책상이나 뭐 이런 물품들이 부서지거나 또 객실 내에 있는 전구라든지 이런 불이 안 온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실 상품을 생산하고 또 그 고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의 청결이 유지되지 못하면 고객의 불평이 발생하게 되고 호텔의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텔 수익 증대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호텔을 지을 때도 객실 위주로 호텔을 건축을 하고 시설도 호텔 객실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객실을 5성급 호텔에서 객실을 하나 완성을 하는데 2, 3억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최대한 깨끗하고 편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실은 청소를 해서 청소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좋은 상품이 되면 또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이 돼서 많은 수익을 호텔에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하우스키핑이기 때문에 하우스키핑은 호텔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서라고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은 객실 판매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객실 점유율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상품을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객실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의 자산 관리입니다. 호텔에서 고정자산에 비해 내구 연한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호텔 객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가 지나면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그런 시설들이 낡게 되고 뭐 침대도 마찬가지고요. 낡아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객실 뭐 침대라든지 의자라든지 카펫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러워지고 낡아서 고객들이 좋은 뭐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뭐 이 정도가 되면 다시 뭐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새로운 객실 상품으로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구 연한을 최대한 좀 길게 하기 위해서는 하우스키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우스키핑이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물론 깨끗하게 사용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우스키핑에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호텔에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도록 해주는 부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모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아끼게 되면
호텔에서 이제 그 운영비가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정감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이 꾸준히 지출되는 이런 고정 경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출도 함께 이제 늘어나는 그런 변동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경비는 인건비와 광열비,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고, 변동비에는 재료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그 고정비는 우리가 그 갑작스럽게 뭐 줄일 수는 없지만 그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아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우스키핑에서 이제 그 침대에 사용되는 린넨이 있죠. 린넨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이제 그 룸메이드가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최대한 조심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면 최대한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룸메이드가 청소를 할 때 이렇게 그 린넨을 무작정 이렇게 좀 험하게 다루다가 보면 다른 뭐 이런 다른 곳에 부딪혀서 찢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룸메이드가 최대한 조심을 하고, 또 일회용 뭐 용품들, 일회용품들이나 뭐 화장지 뭐 이런 것들도 최대한 아끼면 호텔의 운영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우스키핑이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아끼게 되면 호텔 운영비 절감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뭐 이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보호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우스키핑 부서는 호텔에 대한 그 운영비 절감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보호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그렇게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객실 관리의 주요 업무를 한번 보게 되면 객실 정비인데요. 객실 정비는 하우스키핑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객실의 정리정돈과 청소, 그리고 객실에 사용된 고객이 사용하는 객실을 정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장난 부분은 다시 고치고, 또 카펫이라든지 이렇게 좀 수리가 필요한 이러한 뭐 그 부분들은 즉시 수리를 해서 그 다음에 고객이 사용을 할 때 조금도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객실은 룸메이드에 의해서 청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객실 내 고객이 사용할 린넨을 교환을 하고, 베드 메이킹을 한 후에 욕실 청소와 어메니티 등을 빠짐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룸메이드가 객실을 청소를 하게 되면 객실을 하나 청소하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객실 하나를 청소하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를 하고, 룸메이드 1인당 하루에 12개에서 한 14개의 객실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객실 정비는 아주 이제 좀 베테랑인 룸메이드가 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실 청소를 할 때 객실을 청소하는 순서가 이제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 고객이 청소를 요구할 때
그러니까 객실 청소를 할 때에도 그 고객이 청소를 이 객실을 빨리 청소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때는 우선 제일 먼저 그 고객이 청소를 요구하는 때 이제 바로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IP룸은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VIP 같은 경우에는 언제 투수 할 수 있는 이런 그 예약도 없이 VIP가 올 수도 있고 또 급하게 올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전 중에 VIP 룸은 청소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크아웃된 방. 체크아웃을 하고 나면 바로 청소를 해서 고객이 체크인 보통 한 오후 3시부터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 체크인이 하기 전까지 체크인을 하기 전까지 미리 체크아웃된 방을 청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투숙하고 있는 방.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제 투숙을 하고 2박 3박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고객이 투숙하고 있는 방도 다시 고객이 나가 있는, 외출을 했거나 이렇게 있는 동안에 청소를, 해두고, 그 다음에 고객이 다시 들어왔을 때 새로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방을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크아웃이 예상되는 방, 그 다음에 당일 예약을 해서 체크인하는 VIP 방 같은 경우에는 보고받는 즉시 청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실 정비를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객실의 비품을 유지하는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 종사원들은 고객의 비품 재고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부족한 품목이 없도록 확인을 하고 파손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객실에 사용되는 비품은 책상이나 의자, 사이드 테이블, 그 다음에 커튼, 헤어 드라이어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린넨은 침대 시트라든지 베개 커버, 그 다음에 침대 패드, 담요, 얼굴 수건, 목욕 수건, 발깔개, 이런 손수건, 이런 린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이나 인쇄물은 비누, 화장지, 물병, 찻잔, 생수, 구두솔, 이런 다양한 그 소모품이나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미리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재고를 미리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주문을 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이나 분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객실에 사용되는 모든 소모품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있고 거기서 하우스키핑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우스키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우스키퍼는 소모품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구매 부서에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재고조사 그리고 부족한 품목은 미리 구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매 요청을 하고 나면 요청한 그날이나 그 다음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시간에 따라서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유통 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주문을 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부족하면 고객이 요청을 할 때 제 시간에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컴플레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아웃된 객실에서 고객이 분실한 물품, 분실품, 고객이
실수로 이런 뭐 기증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물품들을 놓고 가는 경우는 청소를 하기 전이나 청소를 하는 중에 이런 발견이 되면 바로 고객이 떠나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 발견을 해서 고객이 그 호텔을 떠나기 전에 찾아주는 게 낫고요. 그렇게 고객이 떠나고 난 뒤에 발견을 했다면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이렇게 그 로비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맡겨두어서 고객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객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연락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세탁물 관리도 하우스키핑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객실에 투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날 뭐 입었던 셔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탁물을 맡기게 되는데요. 고객이 뭐 셔츠를 맡겨서 이거 내일 아침에 뭐 6시, 7시 이렇게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호텔 내에 세탁실이 또 지하에 보면 호텔 내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따로 세탁실이 있는데 여기는 객실 고객을 위한 세탁실입니다. 그래서 객실 고객이 세탁물을 맡기면 맡기는 즉시 세탁을 실시를 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바로 서비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세탁물을 접수를 하게 되면 그 객실 번호와 그 다음에 세탁물의 종류, 그리고 뭐 그 세탁물의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변색된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탁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뭐 이런 뭐 훼손된 부분이나 변색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되면 고객에게 직접 그걸 확인을 시켜서 어느 부분이 변색이 돼 있고 어느 부분이 훼손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공지를 하고 고객이 인정을 하면 세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지나 뭐 주머니 속에 고객의 세탁물 주머니 속에 메모지라든지 뭐 중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탁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세탁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바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장소에 대한 타 부서와의 협조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공유 장소는 주로 이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호텔 로비라든지 엘리베이터, 객실 복도, 화장실, 식음료 부서와 뭐 연회장 이런 그 장소들을 청소를 하는 부서도 이제 하우스키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청소라든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 부서와의 그 원활한 협조를 얻어서 고객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회장과 사전 예약된 각종 행사와 관련된 정보 교환, 그렇게 해서 특히 연회 부서는 언제 어떻게 이제 그 행사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 연회 부서의 그 행사 내역을 미리 알고 그 행사가 열리기 전에 미리 청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와의 다양한 부서와의 이런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린넨 서비스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린넨은 호텔 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식물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레스토랑이면 그 테이블 클로스라든지
뭐 냅킨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고객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린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객실에서는 뭐 베개 그 포장, 베갯잎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침대 커버라든지, 뭐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린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린넨의 보관과 관리는 종류별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세탁물을 수거를 해서 세탁 후에 론더리 서비스라고 이제 론더리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탁물을 세탁을 하고 수순하는 뭐 빨고 드라이 클리닝하고 프레싱 그 다림질이죠. 프레싱 다림질. 그 다음에 스윙은 뭐 끼워주는 겁니다. 뭐 찢어진 곳이나 아니면 뭐 단추가 떨어졌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끼워주는 이런 기술적인 업무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한 린넨과 유니폼류의 측정 재고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저장품 관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절감을 위해서 린넨의 수선이나 재활용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린넨류의 관리 사항인데 각 업장에 필요한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텔에는 다양한 그 레스토랑이 있고 다양한 레스토랑과 또 그 연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객실에 들어가는 많은 종류의 뭐 린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업장에서 필요한 이러한 린넨류를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재고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스토랑마다 이런 그 사용하는 린넨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연회장 뭐 연회장에 큰 행사가 많이 있으면 많은 양의 린넨이 필요하고 또 객실에도 객실이 많이 객실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린넨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소요량을 각 업장에 연락을 해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예상하고 또 그 예상한 그 수량보다 좀 더 많은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재고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텔 수준의 적절한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호텔에는 1성급부터 5성급까지 있는데 1성급에서 사용하는 린넨과 5성급에 사용하는 린넨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5성급에 사용하는 린넨을 1성급에 사용을 하게 되면 고객은 좋겠지만 호텔 경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성급에 사용을 하는 재질을 5성급에 사용을 하면 뭐 수준이 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 호텔 수준에 맞는 이런 재질 1성급에 1성급, 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 호텔이 있으면 그 호텔 그 수준에 맞는 린넨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성급이면 최고의 이제 최고 수준의 린넨 종류를 선택을 해서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양과 적절한 재고 관리로서 린넨의 보급과 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양과 재고 관리. 그러니까 필요한 양이 예를 들면 10개라고 했을 때
10개만 딱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필요한 양이 10개라면 최소한 12개에서 15개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소 12개에서 15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뭐 레스토랑이나 연회장이나 좀 더 필요한 갑작스럽게 더 많은 고객이 와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충분한 재고 관리를 통해서 린넨의 보급과 유지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 의식으로서 사후 관리하고 좋은 서비스 제공과 기업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네 하우스키핑에 근무하는, 물론 하우스키핑이 아니라 전체 호텔 직원들은, 전체 직원들 은 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우스키핑의 이제 직원들은 그 호텔 객실에서 사용을 하는 그 침대에 들어가는 린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소모품인데, 이 린넨을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해서 다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호텔 수익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나중에 나아가서는 우리 환경에도 많은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린넨을 다룰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고, 찢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게 관리를 해서 재사용을 하는데 최고의 상태로서 유지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린넨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하우스키핑 직원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뭐 호텔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있는 뭐 내 물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루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 운동이라고 해서 한 번 내가 객실에서 잠을 자고 깨끗하게 잤으면 내가 오늘 이틀째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혼자서 깨끗하게 이렇게 잠만 자고 나왔으면 아직 뭐 객실의 린넨은, 침대 린넨은 깨끗하니까 내가 잤던 거 또 오늘 밤에 또 자면 되는 거니까 청소를 하지 않고 이 린넨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개인 호텔 투숙객도 이제 좋아지게 되고, 환경을 생각을 해서 세탁을 한번 덜 하게 되면 우리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친환경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재사용하는 린넨을 그러니까 투숙객 스스로가 이렇게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사용을 하게 되면 호텔 경비에도 물론 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구 환경의 보호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고객들, 투숙객들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린넨을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 관리 부스의 직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객실 관리 하우스키핑에는 지배인이 이제 뭐 하우스키핑의 모든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우스키핑에 근무하는 지배인의 직무는 인사 관리, 그 다음에 원가 관리, 그 다음에 자재 관리, 업무 관리, 그 다음에 고객 관리까지 이렇게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우스키핑 지배인의 직무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